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네. 가을은 접어든 것 같은데 아직 여름은 또 남아있는 것 같네요. 네. 뭐 한국도 거의 비슷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한낮에는 뭐 30도도 간다 그러다가 네. 또 새벽이나 밤늦게는 아주 선선한 그렇죠. 바람 분다고 네. 그렇게들 하더군요. 여름이 가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요. 네, 그래도 계절이 돌아가는 걸 막을 저는 도리는 좀 없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이 정말 그 네. 주택 시장이나 이런 그 커머셜 시장들이 네. 지금까지도 계속 좋거든요. 근데 네. 이제 과연 이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정말 저희도 궁금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한 달, 두 달 빨리 한번 좀 가봤으면 싶어하는 또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빨리 가면 겨울이 오는데. 네, 9월의 첫 번째 주말이 열리는 오늘 금요일. 부동산 정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9월 초 들어섰는데 8월의 주택 동향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뭐 7월, 8월, 그다음에 그 앞전에 이제 6월 이러면은 1년 중에 주택이 가장 핫한 시즌입니다. 보통 5월 달, 6월 달부터 집들을 보기 시작해서 7월 달, 그다음에 8월 중순까지 크로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8월 말, 9월 초 정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온 학기를, 그 풀 학기를 다 거기서 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중간에 이사하셔도 뭐 학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통 부모들이 이제 그렇게 원하셔서 가장 핫한 시즌이 이제 6, 7, 8월. 네. 그러니까 이 1년 중 성수기의 가장 마지막 달인 겁니다. 8월 달이. 그래서 이 8월 달의 실적이 동향이 어떻게 흐르느냐. 만약에 여기서 아주 그 큰 규모의 어떤 그 드랍이 형성이 됐다든가 가격이 떨어졌다든가 어떤 그 매매 건수가 크게 줄었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금년 가을과 겨울에 대해서 다소 좀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두 달 뒤가 지금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금년도 8월 달도 굉장히 아주 스트롱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워낙에 지금 좋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9월 달이나 10월 달도 기대가 된다 이런 이제 뜻으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정말 궁금해요. 금년 가을 트렌드가 어떻게 나갈지가 상당히 그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가을이 어떻게 열릴지 기대가 되는 분이 계시군요. 네. 우선 수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셀러와 바이어가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 하는 그 펜딩 세일의 경우에는 작년 8월 달 대비 3.1%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계속 저희가 이제 전년도 대비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전월 대비보다는 전년도 대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월 단위로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하는 건 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대신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얼마 정도가 올랐느냐 내려갔느냐를 보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판단하기엔 좋은데 금년도에도 역시 금년 8월도 작년 8월보다 약 3.1%가 증가를 했고 인벤토리 같은 경우도 연초에 올 늦봄과 이른 초여름 쪽에 집중적으로 인벤토리가 늘었거든요. 이 인벤토리가 늘었다는 거는 지난달에도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 기존 주택의 매물 증가라기보다는 신규 주택의 매물 증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과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됐는데요. 토탈 인벤토리 지금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주택은 약 작년 대비해서 2.4%가 늘었는데 신규 주택 수는 1.0%가 줄었습니다. 아하. 신규 인벤토리, 그러니까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매물들은 1.0%가 줄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신규 매물이 줄어든 그 해당 달은요. 그럼 뭘 의미하나요?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재작년부터 서서히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서 작년 중하반기부터 이제
급진적으로 인벤토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네.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집장사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신규 주택 매물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유입이 되어 들어왔다. 아하.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총 공급에 영향을 미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여태까지 수많은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그 신규 주택 매물들이 상당 부분 지금 해소가 됐거든요. 네. 소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나오는 속도가 팔리는 속도보다 아무래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주택의 어떤 그 8월 달에 새로운 매물 등록이 작년도 대비 1.0%가 줄었다. 네. 이거는 조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그렇게 됨으로써 최소한 시장의 인벤토리, 저희가 이제 시장의 인벤토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오늘 당장 더 이상의 추가 매물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오늘까지의 팔리는 속도로 계속 기존의 매물을 팔게 되면 몇 달치가 남느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또 많이 따집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오늘의 속도로 기존의 물량을 팔아치울 때 보통 4개월, 짧으면 길면 6개월까지가 시장의 인벤토리가 남아 있어야 셀러와 바이어가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은 21개 전체 카운티를 본다 하더라도 약 3.5개월치 정도가 남아 있고요. 네. 가장 근간이 되는 킹 카운티 같은 경우는 2개월치만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직도 저희들이 체감을 한다는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떤 이 매물 부족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물이 부족이다. 예, 스노우미시 카운티 같은 경우도 약 2.5개월치, 정확하게는 이제 2.65개월치입니다만은 네네. 킹 카운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신규 주택 매물의 비중이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체감하는 그 주택 매물의 그 어떤 부족하는 체감은 킹 카운티나 스노우미시 카운티나 거의 비슷하다. 네. 피어스 카운티가 약간 요거보다 많습니다. 약 3.3개월치 정도 되니까 피어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매물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킹 카운티나 스노우미시 카운티 대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아직 숨통이 튀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완전히 주택이 매매가 돼서 소유권이 넘어간 이제 크로즈드 세일의 경우에는 2013년 8월이나 2014년 8월이나 또 지난달 7월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열 매채, 20매채 정도밖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네. 거의 같은 현황이니까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이 주택의 어떤 핫한 시즌, 또 핫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막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결국 그거의 결과로서 이제 메디안 프라이스라 그러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중간 가격인데요. 네. 이 중간 가격은 이 작년도 8월 달보다 금년도 8월 달이 특히 이제 21개 카운티 전체를 본다 그러면 약 1.6% 정도가 상승을 했고, 킹 카운티 같은 경우도 약 지금 40만 불 정도 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39만 8천 불인데 네. 메디안 가격이 40만 불이라면 사실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는 약 한 42만 5천 불 정도까지도 물론 올라갔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40만 불 정도까지 왔다면 굉장히 많이 따라잡은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킹 카운티도 약 1.4% 정도의 어떤 그 주택 상승이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 싱글 패밀리 홈, 단독 주택의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단독 주택의 경우가 작년도보다 약 1.8% 정도, 2% 조금 못되게 올랐으니까 역시 이것만 보더라도 콘도의 가격 상승세보다는 이런 주택의 가격 상승세가 조금 더 빠르다. 사실은 이 현상이 본래 맞는 현상입니다. 네. 똑같은 가격대의 매물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먼저 팔리고 그 다음에 1, 2층으로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가 먼저 그 두 번째로 팔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층으로 되어 있는 콘도가 팔리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순서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지역이 똑같다는 거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은 한 거의 8개월 정도를 콘도가 오히려 가격 상승을 훨씬 더 주도를 해왔었어요. 네. 이 얘기는 이제 콘도 가격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워낙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회복을 해가면서 가격 그 상승이 약간 왜곡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런데 8월 달을 보게 되면 작년 8월 달 대비해서 전체 평균 오른 것보다 단독 주택이 좀 더 많이 올랐다. 이 얘기는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균형적으로 잡혀가고 있다.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건수를 한번 본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저희가 21개 카운티 전체도 다 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주변에 있는 주요 4개 카운티, 그러니까 킹, 스노미시, 피어스, 또 키셉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이제 4개 주요 카운티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8월 달에 매매 건수가 2010년부터 14년까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2010년보다 11년이 좋고, 네. 11년보다 12년, 12년보다 13년, 13년보다 14년이 좋은 계속적인 상승을 해왔는데, 이 건수가 지금 거의 그 예년에 2006년도와 2007년도의 한 중간 정도 사이, 2006년도라면 아마 이 주택 시장이 핫할 때 거의 정점에 네. 가까울 때고요. 2007년 여름이면 정점을 찍을 때입니다. 그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팔리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주택 시장이 핫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저희 경기를 이제 부동산 시장, 증권 시장이 주도한다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한인 경제들은 왜 아직 일어나지를 못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백화점 경기라든가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돈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제 그 돈이 저희들 그 한인분들이 많이 종사하시는 스몰 비즈니스 쪽에는 왜 그것이 돌아오질 않고 있느냐. 물론 네. 일부 업종, 일부 지역에서는 돌아오고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도 좀 슬로우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백화점 몰 경기라든가 이런 거는 분위기를 많이 타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진다. 이게 매스컴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은 나도 나가서 뭘 좀 써볼까 하는 이제 소비 심리들이 아무래도 발생을 하니까. 네. 막 그런 걸로 인해서 몰 경기라든가 또 많은 월급을 받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돈 쓰는 부분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전체적인 주류 사회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민초 경기라 그러죠. 저희가 속되게 그냥 민초 경기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만 그로서리라든가 또 세탁소라든가 또 테리야끼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쪽의 경기는 아직까지는 좀 좋지 못하다. 모텔 호텔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경우가 다를 수 있는 게 요거는 민초 경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자기가 레저로 인해서 돈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경기이기 때문에 모텔 경기는 벌써 좋아진 지가 꽤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모텔의 매매 가격도 거의 정점에 가깝게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커머셜 동향 한번 살펴봐 주시죠. 8월달. 예, 우선 지금 이제 커머셜 동향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커머셜의 이자율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걸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보통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도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있거든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미국 시중은행으로 빌려주는 은행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푸는 거죠. 그것이 보통 지금 현재 0.25%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그거를 0.25%의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갖고 와서 3% 정도의 이자율을 먼저 붙입니다. 이 3%는 그것이 수익이 아니고요. 네. 일반 은행에서 돈을 빌려받고 또 다음 사람한테 빌려주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비용을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게 그게 통상 3%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커머셜 뱅크에 가셔서 말씀을 나누시다 보면 은행의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그러면 대부분 3.25%입니다. 라고들 대답을 하십니다. 네. 또 은행에 따라서는 이제 3.5%를 기준금리로 활용하시는 곳도 있는데요. 거의 대등소이한 상황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은행이 이제 마진을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온리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플러스 한 2% 정도를 붙인다든가 1.75%를 붙인다든가 또 어떤 비즈니스와 프로퍼티를 포함한
이런 경우 같으면은 요즘에는 뭐 1.25%, 1.5%까지도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은행들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지금 커머셜 뱅크들이 그동안 커머셜 융자들을 거의 몇 년간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죠. 네. 조금씩 오픈을 하면서 또 어떤 은행들은 뭐 특정 업종, 예를 들어서 가스스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호텔 모텔이라든가 자기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융자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라도만 벗어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융자를 안 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폈는데요. 네. 현재로는 거의 그런 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은행 쪽에서는 이제 융자에 대한 어떤 제재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거의 풀렸다고 봐야 됩니다. 네. 비근한 예로 이제 미국 주류 은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커머셜 융자, 이건 SBA하고는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SBA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라는 게 보통 3.25를 기준으로 해서 뭐 1.25%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커머셜 융자 같은 경우는 첫 1년을 1.25%만 내는 그 융자가 또 있어요. 또 나름대로는 이제 금년 동안 자기네들이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9월 말까지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12월 말까지 크로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레귤레이션도 두기는 뒀습니다만 네. 오너가 전체 건물의 50% 이상, 절반 이상을 직접적인 건물 주인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프로퍼티를 이제 오너 유즈로 간주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이자를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싸게 준 경우들이 또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커머셜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도 본인들이 이제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 그것이 많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이자율도 적용을 하고 있고 네. 또 조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완화를 했고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 전체적인 커머셜 경기는 좀 이제 살아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낫고요. 지난달이 그 전달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그 속도를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트렌드 자체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가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 한번 첨언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주택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분들이 초기에 오신 분들은 여기 있는 중국계 은행에서들도 이제 준비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대부분 캐시 딜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분명한 거는 최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 트렌드가 아니에요. 캐시로 사는 트렌드보다는 융자를 받는 트렌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부 중국계 은행에서 40% 다운을 하면 60%를 융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대신 융자 기간은 짧습니다. 3년 정도의 융자 기간을 줘서 페이먼을 뭐 3년에 다 갚아라가 아니고요. 뭐 15년 융자, 20년 융자 이자율로 해서 3년만 앞에서 먼저 갚고 3년 뒤에는 네가 재융자를 해서 다시 다른 데서 모기지를 해서 우리 나머지 걸 갚아라.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 제도를 쓰면서 중국계 바이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단 중국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중국 바이어한테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 한국 분들도 이 프로그램들을 중국계 은행을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본래 킹카운티, 본래 이제 벨뷰만 중심적으로 해서 해오다가 킹카운티라고 해서 시애틀, 쇼어라인 뭐 이런 지역까지 넓혀졌다가 지금은 스노미시 카운티 같은 경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 중에서 내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데 또는 내가 크레딧 스코어가 만만치가 않고 인컴을 증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뉴스타 부동산의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뭐 어떤 문의도 다 받아주실 수 있죠? 물론입니다. 네, 어디로 전화드릴까요? 네, 저희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입니다. 네, 425-248-4999. 여러분들 언제든지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 뉴스타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